시의 청춘의 고민과 극복, 과거의 청춘이 현재의 청춘에게 건네는 위로 강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이제 관객이 앞에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와보니까 되게 썰렁한 그런 관객이네요.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할 때 이제 이전에 제가 강연을 뭐 몇 번 했는데 뭐 한 번은 이제 충동이 이끄는 삶을 한 번 하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세바시 강연에서는 이제 충동을 성과로 만드는 법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번 강연은 어느 정도 좀 주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춘이 뭐 청춘에게 건네는 위로.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도 사실 위로 받아야 되는 사람 같아서 좀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리고 당장 저희 집에 이제 제 동생이 남동생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복학을 했는데 군대 전역을 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학교 공부를 하는데 원하는 대로 성적도 안 나오고 미래에 뭘 할지도 모르고 되게 그런 걱정으로 뭐 새로 뭐 수능을 본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를 포함해서 제 동생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 모든 그런 청춘 분들에게 어느 정도 다 포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하니까 결국에는 제가 원래 하던 얘기, 그래서 충동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강연도 사실 스크립트를 적어서 외우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여기 왔을 때 이 분위기를 느끼고 거기 맞춰서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제가 살면서 네 가지의 엄청 큰 충동을 경험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정교회장 선거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교회장 선거를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다 이제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학원은 어디 다니고 너는 뭐 피아노 학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니고 친구는 얘랑 놀고 뭐 약간 그렇게 잘 관리받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뭐 저도 그런 이미지인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저는 되게 부모님이 저를 많이 풀어놓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때 되게 친구들이랑 막 밤에 나가서 막 몰래 불장난도 하고 그러면서 좀 학원은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저는 되게 뭐 주목받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이 됐을 때 이제 정교회장이라는 건 되게 저랑은 먼 거리가 먼 그런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이규빈 너는 왜 정교회장 선거 안 나가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교회장은 되게 멋있는 일이고 뭔가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애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 딱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 입후보 마감. 그래서 급히 이제 친구들 그 주변에 있는 애들 이제 이름을 받아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정교회장에 출마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날 출마하겠다고 한 날 사실 부모님이 저를 되게 말렸어요. 이제 저희 학교가 되게 교육열이 높은 그런 학교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맛바람이 되게 심한 학교였는데 다른 후보들은 이제 되게 그 부모님들이 엄청 학교에서 뭐 많이 하시고 뭐도 하고 이런 분들인데 저희 부모님은 학교를 그렇게 드나드는 분이 아니셨다 보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되게 부모님께 뭐라고 했나 봐요. 그 규빈이가 정교회장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은 좀 갈등도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막 저를 열정적으로 그렇게 막 푸시하는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규빈아 그냥 편안하게 학교 이렇게 지내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그 열정이 엄청 불타오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날 되게 뭔가 부모님이 말리니까 엄청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제가 꼭 하겠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힘으로 해낼 테니까 그냥 지켜봐 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에 나가게 됐고 사실 부모님도 그때는 말렸지만 막상 이제 제가 막 울고 그러니까 되게 제가 안쓰러웠겠죠. 그래서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그때 막 새벽에 동대문 시장 가서 옷도 사고 친구들 이제 반티 맞출 옷도 사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이제 보통은 막 피켓 들고 뭐 돌아다니는 그 정도인데 저는 반 이제 단체 티를 맞춰가지고 막 눈에 잘 보이게 하고 쉬는 시간마다 돌아다녔어요. 예. 다른 친구들은 막 그런 거 부끄러워서 잘 안 하는 그런 것도 저는 제가 뒤늦게 들어갔고 사람들이 나를 별로 뽑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만큼 그거 막 주워 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해서 사실 선생님들이 다 저를 어떻게 저런 애가 다 있지? 약간 이상한 애로 좀 많이 볼 정도로 쉬는 시간마다 1학년 1반부터 6학년 14반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선거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었죠. 그리고 두 번째 충동은 제가 이제 민사고를 가게 됐는데 민사고에서 원래 1학년 때는 이제 제가 유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해외 명문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을 먹고 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겨울 방학 때 제가 이제 그 병원을 가게 됐는데 이제 병원 체험을 했어요. 가서 근데 이제 의사들이 뭘 하는지 사실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드라마로 보고 영화로 보지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되게 막 노래 틀어놓고 흥겹게 이렇게 수술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그 의사들이 지금 보면은 당연한 거겠지만 그 당시에는 수술실이 되게 엄숙하고 약간 막 진지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다 즐겁게 막 수술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재밌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도 이 사람들처럼 정말 재밌게 일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수술이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내내 저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뭐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2학년 때 갑자기 이제 국내반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안 하던 수학의 정석 뭐 이런 거 꺼내가지고 정석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사고의 그 우수한 제 친구들이 1년 동안 그 친구들이 열심히 수학 공부해놓고 과학 공부해놨는데 저는 갑자기 생뚱맞게 유학 준비하다 다시 돌아오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친구들이 다 막 게임하고 원래 저는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같이 게임하던 친구들이 맨날 게임하자고 하고 이렇게 유혹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 때문에 저는 지금 큰일 나게 생겼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가 없었고 물론 가끔 했지만 근데 그렇게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노력했던 수준이 한 5에서 뭐 7 정도라면은 제가 한 30 정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막 한 달에 정석을 똑같은 문제를 7번씩 풀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그 내공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 3학년이 되던 해 딱 느낌은 왔죠. 아 이게 끝까지 갈 수는 없겠다. 내가 원하는 의대를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때는 그걸로도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막 정석을 막 7번씩 풀고 막 오래 앉아서 공부를 진짜 저 자신을 불태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잠깐 재밌게 공부를 한 적은 있었는데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막 몇 달간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 경험을 하면서 아 나도 되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제 자신을 찾아서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하는 의대는 못 갔지만 이제 서울대 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세 번째 충동은 제가 이제 경영학을 이제 선택을 한 뒤에 내가 뭘 해야 되나,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 이제 그게 사실은 제 동생이나 청춘 대부분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제 주변에서는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로스쿨 가고, 뭐 이과 친구들은 의대 가고, 뭐 그런 와중에 나는 어디 기업 뭐 취준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에 되게 고민이 많은데, 저도 그 중 하나였어요. 이게 뭔가 그 주변에서는 다 또 보면은 이제 되게 빨리 앞서 나가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그게 되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누구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고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최연소로 합격을 해서 뭐 6개월 만에 합격을 한 친구도 있었고, 또 누구는 대학을 국내 대학으로 갔다가 금방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에 다시 바꿔서 유학 준비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다 뭔가 삶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불안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나는 계획이 없는데 제 주변은 다 계획이 있어 보이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남들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로스쿨 준비를 할 것 같고,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막 취준할 것 같고,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남들한테 끌려가는 거 말고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되게 추상적인 꿈이 있는데, 그게 뭐 남들 다 하는 말인데 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왜 사회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데 누구는 되게 잘 살고,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 당시 생각으로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였죠. 그것도 이제 고시를 봐서 좀 중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빨리 내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왜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고시를 해야겠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주변에서 뭐 이런 진로 탐색할 때 보면은 막 선배 찾아서 이 시험 기간, 수험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랑 이게 맞고, 또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되게 꼼꼼히 따져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뭔가 그 당시에는 마음을 먹으면 그냥 해버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난 고시를 할 거다. 그때는 저는 이 직렬이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뭐 일반행정, 재경 뭐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어떤 과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행시를 봐야겠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고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 보니까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뭐 3차 면접이 있대요. 되게 단순한 그런 정보들을 받고, 그러면 나는 어떤 공부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주변에 물어보기 시작을 해서 경제학을 먼저 해야 된다더라 해서 제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경제학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경제학 공부를 미리 해놓고 학교 수업도 듣고, 내가 어느 정도 경제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저는 경제학 처음 해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과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때 사실 조금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살짝 후회도 했어요.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또 뛰어들었구나. 근데 이제 제가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왜 충동적으로 살라고 맨날 하냐면,
충동적으로 저질러야 뭔가 그 사람이 약간 배수진을 치고 끝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보면은 뭐 열정이라는 좋은 단어를 두고 왜 충동이라는 단어를 쓰냐 이런 질문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열정을 갖고 뭘 하면 되게 다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열정적인 사람은 뭔가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 벌려놓으니까 이거 하다가 좀 안 되면은 저기로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간절함, 절박함 같은 게 조금은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행시도 저는 충동적으로 하니까 되게 어느 순간 절박해지더라고요. 이게 나 주변에 막 6개월 만에 붙은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한 해를 해서 떨어지는 건 예상을 했는데 두 번째도 떨어지니까 내가 조금 성급했구나 하면서 그때는 진짜 미친 듯이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제가 공부를 뭐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해에는 그 절박함이 원동력이 되니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때는 하루에 진짜 두 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두 마디도 누구 친구랑 하는 게 아니라 그 버스 셔틀 기사님이 이제 고시촌에 오셔서 그 학교 도서관으로 데려다 주시는데 그때 뭐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밥 주시는 식당 아주머니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 종일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부작용으로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그렇게 제가 되게 뭔가 절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를. 그렇게 해서 결국 되게 다행히게도 세 번째 시험에 합격을 했죠. 그렇게 이제 세 번째 충동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충동은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방송에 나온 게 제 마지막 충동이에요. 제가 그 고시 공부를 하면서 되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일종의. 그러니까 저는 원래 되게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고 뭐 정교회장을 할 정도로 뭔가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진짜 3년 넘게 도서관에 처박혀서 이제 공부만 하니까 되게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잊었을 것 같고 이규빈이라는 존재가 지워진 것 같은 그런 괜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는 중간에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고시를 합격하고 나면은 크게 사고를 쳐야겠다. 그 사고를 치는 방법은 방송에 나가야겠다. 사실 방송에 나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 같지는 않고 막 그때 뭐 이상한 그런 계획을 되게 많이 세웠어요. 뭐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좀 일종의 그러니까 관종이었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합격을 하고 나니까 되게 신기하게도 그 하트 시그널은 아니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 제안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뭔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관심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되게 뭐 남자 여러 명 모아놓고 여자가 막 그 중에서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 떨어뜨려 가면서 한 명 남기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명 중 한 명이 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원래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되게 재밌게 봤던 하트 시그널을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복학을 해서 이제 하루는 이제 수업이 다 끝난 이제 뭐 쫑파티 같은 걸 했는데 교수님이랑 술을 진짜 진창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새벽 3시 40분에 제가 메일을 썼어요. 하트 시그널 공식 메일로 메일을 써서 하트 시그널에 출연을 하고 싶다. 나는 이규빈이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점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되게 한쪽에 짧은 이메일을 썼던 것 같아요. 술을 만취했는데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연락이 와서 이규빈 씨 만나보고 싶다 해서 제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트 시그널에 왜 나갔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공무원에 합격을 했으면은 너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합격을 했으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 나가면 눈밖에 난다. 뭐 되게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방송 나가기 전에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뭐 고모, 뭐 주변 친구들까지 저를 되게 많이 말렸어요. 뭐 재밌어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를 되게 걱정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공무원도 나에게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이걸 안 하면 뭔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저는 이 방송에 나오는 게 단순히 뭐 재밌자고 재밌게 한번 뭐 추억 만들어 보자 하고 그렇게 단순히 나간 게 아니라 되게 진지하게 이 방송에 나옴으로써 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나라는 사람은 실제로 내가 보는 거랑 다르게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되게 알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살았더니 지금 이렇게 강연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강연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막 양력도 많고 그런 분들인데 그 사이에 저는 항상 보면은 되게 뭐 없는데 그냥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방송 나왔으니까 좀 유명하니까 이규빈이라는 사람을 쓰자, 뭐 이런 생각으로 나를 했겠지라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그만큼 특이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랑 다르게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분을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을 여러분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충동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다 보면은 조금은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런 불안감은 좀 이제 너무 많은 생각을 할 때 많이 찾아오거든요. 아, 이거 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딴 게 더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조금은 더 단순하게 한 가지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 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께도 충동적으로 좀 살아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규빈 씨의 청춘의 고민과 극복, 과거의 청춘이 현재의 청춘에게 건네는 위로.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규빈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우리 홍익대학교 학우분들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규빈입니다. 네, 지금 강연 반응이 이제 굉장히 좀 뜨거운데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제가 먼저 일단 우리 규빈 씨께 좀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우리 학우분들의 사연을 같이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된 사연도 있지만 유튜브 댓글로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읽어드리고 또 질문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빈 씨께 이 질문이 맞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규빈 씨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신가요? 요즘 저는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네. 외교안보정책관실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돌아가는 이제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제 해외 다른 외교 업무를 하면은 네. 그걸 저희는 이제 총리님께 이제 전달드리고, 예, 네네. 그래서 그렇게 나라 전반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가 규빈 씨를 개인적으로는 그 아무튼 출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 사실 저는 봤었거든요. 그때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포항 지진 지원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 방송을 찍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외교안보정책관실로 이동하게 그 되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으로 예, 맞습니다. 옮기게 예. 되신 거죠? 그 이후로는 쭉 지금 근무를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댓글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혹시 오늘 출근하고 그리고 지금 퇴근하고 이제 홍익대학교로 네. 오신 건지 궁금해하시는 학우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퇴근하자마자 네. 바로 이동을 하는데 네. 사실 원래는 차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차가 네.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하철 타고 오다가 다시 네.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막히지는 않으셨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그 막히는 구간 딱 피해서 네. 왔어요. 내비를 보고 나서. 규빈 씨 같은 경우는 홍익대학교는 처음 방문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한번 그 제 친구가 무슨 졸업 전시 네. 하는 거 보러 왔었는데, 그러셨어요? 그 되게 높은 건물 한번 왔었는데 되게 높은 건물.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정문 네, 정문 바로 앞에 있는 네.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네. 거기서 전시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강연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네, 거예요? 홍대에서 처음입니다. 요즘은 뭐 강연이나 이런 요청들이 좀 많나요? 어떤가요, 규빈 씨? 사실 뭐 가끔 이렇게 가끔 들어오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 게 세바시 강연이었고요. 아. 네. 그 전에 뭐 서울대에서 한 거랑 네. 그리고 건국대에서 한 거랑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이 어떻게 보면은 좀 유동적인 이런 일정 변동이 좀 많지 않나요? 사실은 되게 네. 갑자기 일이 떨어지는 게 많아서 네, 네. 이제 외교 업무는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랑 해외랑 시차가 다르니까 네, 그렇죠. 새벽에 뭐가 많이 일어나면은 음. 그럼 그 새벽에 일어난 일을 아침에 좀 빨리 총리님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뭐 생기는 외교 일정들에 좀 네. 대응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좀 제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은 출근은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공무원 흔히 아시는 9 to 6인데 네, 9 to 6로 알고 있죠. 저는 8시에서 8시요? 8시 반 사이 어. 보통을 하고, 되게 급할 때는 더 빨리 오라고 이제 과장님이 하시면 다 같이 다 같이 출근을 하죠. 한 네. 7시 반? 뭐 그 정도. 그 정도? 네. 예. 7시인 것 같네요, 느낌이. 네. 그렇지 않고. 그런 적은 몇 번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규빈 씨께서도 지금 사실 강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게 강연이라는 것이 사실 같은 주제로 계속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정도 빠듯하신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유동적인 그런 변화들도 많으실 텐데 이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은 어떤 주제를 해야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하시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이제 강연이라는 게 되게 보면은 대가들이 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막 몇몇 주제도 네임들이 되게 있죠. 많고, 네. 근데 저는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제가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그걸 뽑아내는 방식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매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 한 얘기나 처음 제가 강연 무대에 섰을 때나 그 핵심은 비슷한데 그거를 좀 전달하는 방식만 좀 어떻게 해야 더 맞게 전달이 될까, 더 잘 전달이 될까, 그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 25이라는 굉장히 좀 빠른 나이에 그 5급 재경직 행정고시 합격을 하셨는데요. 합격하신 후에 이제 하트 시그널 시즌 2 프로그램에 또 참여를 하셨고 이게 대중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알리게 된 큰 계기가 됐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방송 이후에 어떤 그 삶이 좀 변화가 좀 많았을까요? 방송 이후의 삶이 되게 변화가 많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업무가 어쨌든 주 업무가 네네. 있으신데 이게 또 남들이 알아보는 그 상황이 되게 되면 네. 사실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거든요. 제가 그 이제 하트 시그널 찍은 그 당시가 제가 합격을 하자마자 바로 그렇죠. 찍었어요. 그 네네네. 겨울에. 네. 그래서 찍고 나서 방송이 되던 때에 저는 학교 다시 복학을 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네. 한 학기 남은 학교를 다니던 때였어요. 그래서 다시 어쨌든 네. 대학교로 또 돌아가야 맞아요. 되는 그런 그러다 상황이었네요. 보니까 네. 사실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은 네.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학교에서 좀 많이 이제 저를 이제 알아봐 주시고 네. 좀 이제 다가와 주시니까 네. 좀 그때 좀 많이 그런 걸 느꼈는데, 갑자기 네. 뭐 어떻게 보면 등교를 하시다가 네. 사람들이 확 몰리고 이랬던 경우들도 있었나요? 몰린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네. 그 보면은 다들 이제 눈치를 봐요. 처음에 보면은 다 알아보시는데 힐끔 처음에 어떻게 하지? 이규빈 아니야? 이러다가 네. 이제
한 명이 먼저 오게 되면은 네. 갑자기 이제 나머지 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오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곤란해지. 수업 가야 되는데 줄 서고 있는 그렇게 그런 되면은 상황들. 그러면 죄송한데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하고 네. 사진 급히 단체로 막 찍자고 하고 다 모르는 분들인데 네. 그렇게 찍고 막 간 적도 있고요. 네. 그러셨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삶들이 조금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랬던 어떤 상황들이 막 불편하진 않으셨었어요? 저는 이제 그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상을 다 했고 네.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긴 힘들 거다라는 네, 네. 말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처음에는 그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제가 막 뭐 방송 나왔다는 거 빼면은 그냥 다 똑같은데 그렇죠. 왜 이렇게 해주지? 사실은 속으로는 되게 나를 우스워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니 뭐 이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단순하게 이분들은 나를 되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니까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온 거지. 뭐 네. 나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막 싫어하거나 우스워서 온 건 아닐 거다. 그냥 신기해서 온 걸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대학교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 고등학교 때가 이제 민사고를 나오셨어요. 근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이게 민사고에서 별도로 이제 인디비주얼 리서치라고 해서 IR 활동이라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네네, 제가 그런 다큐를 좀 많이 봐서 네. 그래서 혹시 그 규빈 씨 같은 경우는 그 IR 활동할 때는 뭐 어떤 것들을 좀 하셨었어요? 저는 IR 활동 때 이제 원래 처음에는 검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검도요. 예, 네. 근데 검도가 좀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옛날에 했었는데 쉽지 그때 다시 않죠.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접고 네. 발명반을 했어요. 제가 발명반이요. 네, 뭐 레고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어릴 네,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발명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발명을 해보자 해서 발명반에 들어가서 거기서 2명? 한 3명,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3명이랑 지도 선생님 1명이랑 네. 그러니까 발명이란 게 뭔지 배우고 각자 아이디어 내고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인디비주얼 리서치 활동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떤 거든지 뭐 상관없이 예, 좀 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약간 동아리처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좀 보면은 그쵸. 될까요? 실제로 뭐 동아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시간으로 쓸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되게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시간 이게 되게 자율 시간을 주는 거죠 학교에서. 뭐 규빈 씨께서 그럼 따로 뭐 발명을 하신 건 있어요? 예, 뭐 발명 아이디어를 내서 네. 그걸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진 못했는데 네. 네, 그 도안 만들고 출원까지는 했었습니다. 출원까지 하셨어요. 네. 뭐 등록까지는 따로 안 하셨고. 등록을 하는 건 비용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 문제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굳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 거 정도는 원래 출원까지만, 좀 지원을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지원이 출원까지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으시니까 네. 그때 그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하는 거는 한번 아닌 걸로 고려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규빈 씨와 이제 간단하게 근황 토크도 좀 해보고 과거의 얘기들도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우리 규빈 씨께서 출연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학우분들께서 정말 많은 사연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연을 좀 찝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사연 이외에 지금 유튜브 댓글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롱님께서요. 제가 휴학을 오래 하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느라 27살 나이에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거든요. 유유. 그런데 이번에 고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2년 이상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친구들은 취업을 하고 있다 보니 조급해지더라고요. 나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고민이 많은데 좋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근데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 질문하신 분이 27살에 3학년 2학기라는 거 보니까 이제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시라는 게 사실
이게 1 아니면 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을 하면은 그 내가 들였던 노력이 이제 성과로 나오는 거고, 합격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은 사실 그 시간 동안 들였던 노력이 누가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시간 동안 공부했던 게 어디로 간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본인도 이제 행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서 시작 마음을 먹으신 걸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행시를 해서 원하는 바가 이제 남들이 다 하는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과 인정해주는 좋은 직업을 얻는 거, 뭐 이 정도의 마음으로 만약 하는 거라면은 사실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힘들 거예요. 그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다 되게 후회를 많이 해요. 막 그럼 로스쿨 그냥 갈 걸, 맘 편히 그렇죠. 로스쿨 가서 어느 정도 좀 보장된 길을 걸었어야 했는데 막 그런 불안감이 되게 많이 시달려요. 그게 다 뭐냐면은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알롱님, 네, 네, 뭐 이분이 알롱알롱님. 네. 진짜로 공무원 뜻, 뜻이 있으면은 진짜로 내 길이 이 길이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해보셔도 실패를 하더라도 사실 크게 후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연을 보다 보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데, 대학교 입학 때와 현재를 비교해서 규빈님의 가치관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라는 사연이 좀 있네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게요. 입학 때와 지금 사실 제가 계속해서 뭐 현실과 타협하고 뭐 그렇게 살아오긴 했는데 네. 대학교 타협을 하신 거 맞나요, 규빈 씨? 거의 충동적으로 많은 것들을. 근데 그 충동을 하면서도 네. 되게 타협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는 뭐 100점 맞으면 되게 기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갈수록 뭔가 잃었을 때 그 기쁨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있어요. 저는 네. 처음에 민사고 합격했을 때 되게 기뻤는데 그거면은 제가 이제 편한 인생을 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도태될 거고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대학 가서도 똑같겠구나 했고, 사실 고시를 합격했을 때는 기쁜 게 아니라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대학 입학했을 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뭔가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 없다는 건 아니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네. 나는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되게 다양한 걸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대감. 생각이 기대감이 생각들.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충동적으로 계속 살아오긴 했는데 네. 그 한 번 한 번이 되게 유의미한 거고, 그거 한 번을 허투루 날리면은 진짜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내가 날린 시간 돌아오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내가 뭘 하는 데 있어서 대학 입학 때 이규빈이었다면 다 했을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고민하고 있던 것들 되게 다 해봤을 것 왠지 같은데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은 되게 많이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참는다기보다는 네. 좀 자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스스로? 막 함부로 막 또 하기에는 네. 이제는 뭔가 제가 좀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규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충동적으로 무언가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셨지만은 그거를 또 포기를 어쨌든 하지를 않으신 거잖아요. 그 어떤 원동력이 좀 있을까요, 규빈 씨 어떻게 보면? 일단은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의대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네. 이제 제가 원하는 의대에 떨어졌으면은 사실은 끝까지 해야 된다면은 네. 재수를 하거나 뭐 삼수를 했겠죠. 뭐 반수를 하거나.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포기는 저는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제가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충동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충동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다 계획 없이 하면은 막 힘들고 막 되게 남들보다 2배, 3배 힘드니까 해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오히려 저는 그거를 갑자기 뛰어들어다 보니까 이 남들보다 내가 뒤처진다는 마음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절박하게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충동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만큼 정말 원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재는 게 아니라 난 이거 해야 돼라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되게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확신을 가졌다는 그게 제가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그런 이유 같습니다. 그 네. 원동력이 되셨군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실시간 채팅을 보다 보니까 우리 현희님께서 고시라는 부분이 1 아니면 0이라고 하셨는데 고시 준비하실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요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답이 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그러면은 규빈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래도 혹시 20대 초반대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꼭 하겠다 혹은 이건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20대 때 돌아가면은 하지 않겠다. 일단은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게 애매한데 네. 군대를 빨리 다녀왔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갑자기 군대. 네. 그게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부분이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규빈 씨? 왜냐면은 네. 지금 이제 제가 올 9월에 가거든요. 네. 정말요? 네, 그래서 어머. 9월 지금 달에. 간다는 게 네. 조금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몸도 그때 20살의 네. 이규빈과 네. 지금의 저는 좀 다르니까. 규빈 씨 개인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또 잘 이렇게 맞춰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게 가장 뭐 했어야 되는 하지 어. 말았어야 되는 군대 안 가고 바로 뛰어든 게 뭐 하지 그러네요. 말았어야 되는 저 그런 게 될 생각해 수도 있네요. 보니까 정말 군대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을 좀 못했던 부분. 그러면 군대를 빨리 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또 갔다 왔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은 음. 그래서 뭐 그게 우연이지만 우연으로 만들어진 결과겠지만 네. 만약에 군대를 갔으면 제가 좀 더 많이 타협을 했겠죠. 그러면은 어. 좀 더 현실적인 충동을 저질렀을 더 것 많은 같은데. 인내를 네, 자중을. 근데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군대를 안 가는 바람에 네.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빈 씨 말씀이 나온 김에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1살, 22살 때 되게 많은 계획을 하기보다는 이제 가야겠다라고 해서 뭐 이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규빈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4월이고 9월까지 그래도 한 5개월 정도, 4달, 5달 정도가 남았는데 뭐 특별히 좀 이거는 내가 하고 입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좀 있으세요?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막 구체적인 그런 목표는 없는데 네. 사실은 원래 올해 초에 막 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랑 제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글로.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연을 가면은 말로는 좀 제가 좀 임기응변에 강한 편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물 흐르는 듯이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얼렁뚱땅 끝난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제 글로 써보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음. 글로 써야 뭔가 진짜 제 생각이 뭔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죠. 진짜 첫 문장 쓰자마자 끝났어요. 거의. 인사 말씀부터 그래도 시작은 네. 할 수 있지 그래서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좀 그거를 어느 정도는 해놓고 네. 군대 입대하는 게 지금 제 뭐 음.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뭐 책 제목 같은 거를 구상을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아직은요? 그러니까 책을 그리고 낼 거라고도 생각을 뭐 한 건 아니고 네네. 저 혼자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스스로 네. 뭔가 글로서 좀 정리를 네, 하고 네, 싶다 네. 이런 부분들. 네. 지금 채팅방이요. 전체적으로 갑자기 아이고 채팅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그렇지 군대가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고 있어요. 요즘은 늦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룰 것 이루고 뭐 그렇게 늦게 가셔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 또 오랜만에 수양록 쓰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전해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연이어진 그런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진로를 정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규빈 씨는 어린 나이에 진로를 빠르게 정해서 직업을 가진 현재에 대해서는 뭐 크게 후회하거나 걱정하신 건 없으시냐라는 질문이 있네요. 뭐 그것도 사실 제가 고민하던 부분의 하나인데요. 네. 저도 처음에 고시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런 생각 저도 안 한 게 아니고 네. 이 시기에 내가 뛰어들어서 하게 되면은 과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생각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은 네. 사실 중간에 나오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더 힘들긴 하겠죠. 네. 근데 저는 그 진짜 원하는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거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못 찾을 거예요. 그렇게 바로. 그러면 그럴 바에야 막 이게 내 길이 맞을까?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한번 지금 괜찮다. 어느 정도 끌렸으면은 해보고 그 뒤에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충분히 심사숙고는 해야겠지만 그걸 뭐 덜컥 진짜로 저처럼 너무 충동적으로 해서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면은 네.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을 테니까 네, 괜찮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희가 지금 일 얘기만 한 것 같아서요. 그 규빈 씨 같은 경우는 뭐 사연에도 나와 있지만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취미 생활이 궁금해요.라는 또 사연이 있네요. 보통 뭐 어떤 뭐 특별한 요즘 뭐 취미 특기를 그렇게 크게 구분짓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취미 활동을 뭐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검도? 아니요. 검도는 검도? 고등학교 때가 마지막이고 네. 제가 운동 중에서는 네. 사실 발목을 다쳤는데 발목 다치기 전까지는 최근에요. 아니요 좀 됐는데 아, 발목 그러셨어요? 다치기 전까지 스쿼시를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여름에 서핑 좋아하고요. 겨울에 스키 좋아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실 되게 평범한 그런 취미 여가 생활이라고 하긴 그런데 네. 제가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넷플릭스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진짜 넷플릭스에 있는 건 진짜 거의 막 재밌다 하는 거는 웬만하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영화도 퇴근하시고 거의 그러면 넷플릭스와 함께 그렇죠.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또 하나 제가 게임도 좋아해서 여전히 그러세요? 가끔은 이제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하는 어. 친구들이 하자고 할 때는 또 게임도 해요. 이게 또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카톡방에 또 별도로 또 파져서 네 맞죠. 들어오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게임은 뭐 어떤 걸 보통 하세요?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요즘 핵 때문에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많은 남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또 배그 또 게임을 또 하고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규빈님의 어떤 그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단점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신지 궁금합니다. 약간 자소서 같은 이거 정확히 성격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하고 이 단점을 또 장점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 규빈님께서 그러면 한번 대답을 한번. 일단 장점. 네, 장점. 이거는 약간 취준 질문 그러게요. 약간 이 대신 느낌이 대답 듣는 느낌인데 약간 네. 뭔가 자소서에 좀 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장점은 사실 다 다르니까 근데 단점은 저는 명확하게 단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인 게 제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게. 뭘 할 때 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이루는 걸 잘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여행을 가도 그냥 여행지에 일단은 가는 티켓만 사고 숙소만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냥 일단 떠나버려요. 그리고 사실 뭐 여행 서적도 많이 사잖아요. 네네. 전 여행 서적도 안 사고 가고 나서 도착을 해서 네. 그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인터넷도 막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뭐 크로아티아 갔으면 네. 크로아티아 여행 쳐서
사람들이 갔던 경로를 찾는다기보다 네. 네이버 지도나 구글 맵을 그러니까 켜서 구글 맵 그 주변에 있는 유적지들이 뜨잖아요. 뭐 여행도 아니면 굉장히 미술관이. 충동적으로 많이 하시는군요. 그러면은 그 보이는 거 그냥 찾아서 가는 거예요. 가보면 네. 별점도 있으니까 이거 괜찮네 하고 가보고. 네네. 그리고 또 제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무계획성 때문에 남들은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니까 뭘 잘 안 놓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놓치니까 저는 첫 해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1차 애초에 접수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무계획적으로 뛰어드니까 네. 한국사 시험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저는 그냥 1년을 그냥 공부를 했죠. 그때. 네. 그렇겠네요.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거. 그게 제 단점이고. 음. 근데 뭐 그걸 승화시켰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그 무계획성을 어떻게 보면은 제 추진력을 삼아서 좀 더 그렇게 제 목표를 다가가는데 힘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군요. 절박함을. 일단 확실한 거는 자소서에는 쓸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무계획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규현 씨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좀 막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20대 청춘들에게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20대 제가 처음도 아니고 제가 고시 공부를 하면서 되게 힘들 때 제 자신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되게 많이 세뇌를 했거든요. 막 합리화를 하고 최면을 걸고 했는데 되게 여러분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제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과 걱정들이 사실은 모두가 하는 거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준비가 덜 돼서 내가 부족해서 하는 고민이나 걱정이 아니라 아무리 준비가 많이 되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어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그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자기 자신에게 너무 약해지지 말고 되게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옆에 있는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불안해하고 저도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겠지만 겉으로는 강연 서기 전에 저기 무대 뒤에서 갑자기 되게 불안했어요. 아 이거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고. 네, 이미 네. 결정을 했으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다 하는 거니까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빈님께 저희 부탁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 사연자분께서 네 개와 홍익 요거를 한 번만 이런 짓궂은 그죠? 네 네. 개와 홍익 한 번만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개와 홍익. 아유, 근데 그러면은 너무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목소리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크게 네 개와 홍익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화이팅 넘치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개와 홍익.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게스트인 우리 이규빈 씨와도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참여해 계신 하구 여러분들도 우리 위로와 힐링을 받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홍익대학교 청춘 토크 콘서트 와플레이 유트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는 이제 브레이브걸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시작 전에 축전 영상도 상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잠깐 공지 드리면 8시 30분부터 저희가 무대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무대 사정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빈 씨의 토크 콘서트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